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8살 이복 동생을 죽였습니다. 방법이 끔찍했습니다. 한겨울 방바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가 갇힌 방 아래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8살 아이가 살려주세요. 뜨거운 바닥 위에서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계모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저 여인은 대비가 아니다. 오늘부터 서궁이라 불러라. 10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10년을 가뒀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8살짜리가 대체 뭘 했길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흑야담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광해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적자가 아닌 왕자는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걸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그를 왕위로 밀어올렸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 20만이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도망간 나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나섰습니다.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자리를 아들이 메웠습니다.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구하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세자 저하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도망갔지만 세자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7년 만에 끝났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지만 광해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세자를 진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불편했습니다. 전쟁 중에 자기는 도망갔고 아들은 싸웠다는 걸 온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보다 세자를 더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선조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아들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602년 선조가 새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19살의 김씨였습니다. 훗날 임목대비가 되는 여인입니다. 선조는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늙은 왕이 젊은 왕비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중전만 보시면 다른 정사는 잊으신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1606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모광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적자가 태어난 겁니다. 정비소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조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한 내 후계자로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광해군이었습니다. 이미 세자 책봉을 받은 광해군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킨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세자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새 세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전하, 이미 세자가 계시옵니다. 세자 책봉을 번복하시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영의정 유영경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자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킨 공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걸.
갓난아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그때부터였습니다. 광해군의 마음속에 영창대군에 대한 두려움이 싹튼 게 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종 직전 선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이 아니라 2살짜리 영창대군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광해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겨우 3살이었지만 적자였습니다. 정통성으로 따지면 영창대군이 진짜 후계자였습니다. 전하, 마음을 놓으십시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립니다. 측근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다고?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밀릴 뻔했다. 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이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주변에는 그 불안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파라 불리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이첨, 정인홍 같은 강경파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왕으로 만든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이 광해군에게 은밀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근심되는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영창대군 주변에 불온한 자들이 모이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그 아이가 크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적자인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전하. 아니, 찾아내면 됩니다. 이이첨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음흉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대부파에게 영창대군은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하면 반대파인 소북파를 숙청할 수 있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광해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이첨의 말이 과장이라는 걸. 3살짜리 아이가 무슨 역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안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 선조도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형 임해군을 밀어내고 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뽑힌다. 광해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613년 개추곡사가 터졌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서울 출신 선비 몇 명이 술자리에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적서 차별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파가 이걸 역모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자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이이첨이 고문을 지휘했습니다. 서울 선비들은 며칠간의 고문 끝에 원하는 자백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을 멈추고 싶었던 겁니다. 내 이놈,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느냐? 예. 누가 시켰느냐? 김제남이냐? 예. 김제남 대감이. 자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가 있었고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배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뿐이었습니다.
김재남이 체포되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나라의 국구, 왕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역적으로 몬 겁니다. 김재남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다. 이것은 조작이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김재남에게 사약을 내려라. 광해군의 명령이었습니다. 김재남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내 억울함을 아시리이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김재남의 아들들, 형제들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임목대비의 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임목대비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역적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역적의 딸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614년의 일이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8살 아이를 유배 보낸 겁니다. 죄명은 영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무슨 영모를 꾸밉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별의 날, 임목대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마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영창대군이 울었습니다. 8살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데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어미가 반드시 데리러 갈 것이다. 조금만 참거라. 임목대비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아이를 끌어갔습니다. 어마마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영창대군은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간수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1614년 음력 2월 강화부사 정왕에게 밀명이 내려왔습니다. 광해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처리하라. 정왕은 떨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차마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8살 아이를 죽이라니.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온돌방 아래에 불을 떼라. 문을 열지 마라. 방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좋아했을 겁니다. 추웠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요. 문 열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방바닥이 달궈졌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바닥 위에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이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간수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밤새 불을 뗐습니다. 아이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죽어 있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적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죄였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가. 그녀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깨어나면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8년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폐서인시켰습니다.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대비의 존호를 박탈했습니다. 저 여인은 더 이상 대비가 아니다. 오늘부터 서궁이라 불러라. 서궁, 서쪽 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대비 마마이십니다. 선왕의 정비이십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비? 역적의 딸이 무슨 정비냐? 내 어머니가 아니다. 반대한 신하들은 귀양을 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경운궁 서쪽 행각에 갇혔습니다.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종이로 막혔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갔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끼 보리밥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종지뿐일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와도 땔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벌레에 시달렸습니다.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해진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그 좁은 방에서 버텼습니다. 그 10년 동안 임목대비는 글을 썼습니다. 붓이 있을 때는 붓으로, 없을 때는 수치로, 그것도 없을 때는 손가락에 피를 묻혀 썼다고 합니다. 한이 맺혀서 글이 되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개축일기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문학의 걸작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피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광해군, 저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어린 것을 그렇게 죽이다니. 짐승도 저러지는 않는다. 하늘이시여, 저자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내 아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피로 쓴 저주였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저주를 되뇌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은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기울고 후금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후금을 치는데 동참하라는 거였습니다.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쪽과 후금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쪽이 맞섰습니다. 광해군은 교묘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에는 군대를 보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후금과 싸우지 않도록 지휘관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싸우는 척만 하고 적당히 항복하라. 이중 외교였습니다. 덕분에 조선은 양쪽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한 것도 광해군이었습니다.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 시행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계모를 가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해도 폐륜은 폐륜이었습니다. 1623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세력이 군사를 일으켜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김유, 이귀, 이괄 같은 무장들이 앞장섰습니다. 반정이다. 폭군을 몰아내라. 궁궐은 순식간에 장악되었습니다. 광해군의 호위 무사들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마음을 잃은 지 오래라는 걸. 광해군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느냐? 능양군 대군이십니다. 능양군.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훗날의 인조였습니다. 광해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반정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서궁으로 달려간 겁니다. 임목대비를 모시러 간 겁니다. 반정의 명분이 바로 임목대비였습니다. 대비를 패하고 유패한 것, 영창대군을 죽인 것, 이게 광해군을 몰아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0년 만에 서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비 마마,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반정이 성공하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임목대비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30 후반에 갇혀서 40 후반이 되어 나온 겁니다. 세월이 그녀를 늙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디 있느냐?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처분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죽여라.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살려둘 수 없다. 그녀는 사약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대비 마마 패주를 죽이면 후세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됩니다. 유배로 그치십시오. 임목대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다.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강화도로 보내라. 평생 거기서 살게 하라.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은 바로 그 강화도였습니다. 아이를 죽인 자가 아이가 죽은 땅으로 유배된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의도였을까요?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져 67세에 죽었습니다. 폐위된 지 18년 만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복수를 이뤘습니다. 광해군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10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정 후 임목대비는 대비로 복권되었습니다. 다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영창대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창아, 어미가 원수를 갚았다. 이제 편히 쉬거라.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632년 임목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한은 풀렸을까요? 개축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는 갚았으나 마음은 편치 않다. 내 아이는 어디 있는가? 어미를 찾지 않는가? 복수를 해도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영창대군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강화도 어딘가에 묻혔다고 합니다. 8살에 죽은 아이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인조 때 복권되어 왕실 족보에 다시 올랐지만 무덤의 위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그 아이가 묻혀 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죽은 아이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 광해군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17살에 전쟁터를 누비던 세자는 백성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 불안해지고 간신들에게 휘둘리면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른다는 것. 광해군은 동생을 죽여서 왕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피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죄가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한은 풀리지 않는다는 것.
임목대비는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덕수궁에 가시면 서쪽 끝에 가보십시오.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아무도 400년 전 그곳에서 한 여인이 10년을 울었다는 걸 모릅니다. 강화도에 가시면 어딘가에 영창대군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냥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8살 아이가, 적자로 태어났다는 죄로 죽은 아이가. 그래서 묻습니다. 광해군은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임목대비의 한은 정말 풀렸을까요? 영창대군은 저 세상에서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그 아이의 마지막 비명은 아직도 강화도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도 조선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흑야담이었습니다.